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6일 수요일 오후 4시 7분입니다. 어제 미국과 유럽 증시는 반도체 기업 ASML의 부진한 실적 때문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표면적인 하락의 이유는 그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때 마침 또 채권이 올라가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채권이 올라간 거는 주식시장에 좀 안 좋은 악영향을 또 미치기도 했겠죠. 금융시장의 돈의 흐름의 논리에서 봤을 때 채권과 주식은 요즘 반대로 움직이는데,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데, 어젯밤 채권이 크게 올랐으니까 주식시장은 좀 안 좋았다,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근데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았다,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안 좋았다, 일단은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잊진 말자고요. 채권시장이 좋아지니까 주식이 안 좋아지는 것도 있긴 있는 것 같다, 이런 관점으로 이런 관점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였나 말씀을 좀 드린 게 있는데, 이 순환매, 그러니까 빅테크 주식 중에서 빅테크가 있고 나머지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빅테크의 쏠림이 한동안 심했는데, 빅테크에서 다른 종목들로 순환매가 돌기 위해서는 빅테크의 실적이 좀 안 좋을 필요가 있다라 말씀을 드렸던 게 어젠가 이틀 전이었나 그랬습니다. 실제로 일단 ASML의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와서 반도체가 급락하니까 어제 러셀 지수는 좀 잘 버티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잠시 보시자면 이런 모습이죠. 러셀 지수는 강보합 마감했다고요. 나스닥이 1% 빠지고 있는데 러셀 지수 강보합 마감. 굉장히 잘한 겁니다. 다만 이제 계속 이런 게 이어질 것인가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좀 물음표입니다. 어제도 살짝 좀 그런 모습이 나타나긴 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나스닥하고 S&P가 폭락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S&P나 나스닥이 폭락을 하면 러셀 지수도 이 프로그램 매도나 이런 걸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쫄쫄쫄쫄 빠져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어제 오후에는 살짝 좀, 어제 미국장 마감할 때 살짝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난 거예요. 이게 지금 다 같이 그러니까 나스닥이나 빅테크가 하락을 하더라도 시장이 대폭락해버리면 러셀 지수의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시장이 대폭락하고 아직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이제 어젯밤의 하락으로 인해서 약간 좀 상승 탄력이 아직은 둔화됐다, 요 정도 개념으로 일단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게 누구죠? 대표적으로 유럽 증시가 가장 강하고요. 미국 증시도 만만치 않게 강합니다. 이렇게 강한 친구들은 한 번쯤 빠져도 여유롭습니다. 한 번쯤 빠졌다라고 해서 이제 하락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다만 이제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됐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한국 증시 같이 기초 체력이 좀 약한 친구들이 문제입니다. 한국 증시, 특히 대표적으로 코스피가 삼성전자가 약하기 때문에 가장 약했는데, 코스피는 가뜩이나 빌빌빌빌 이제서야 좀 시동에 걸리나마나 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확 얻어맞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방향성이 좀 모호해졌습니다. 굉장히 좀 혼조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한 친구들은 이런 모습들이 됐고, 강한 친구들은 아직도 강하고, 그래서 약간 좀 온도 차이가 좀 극심합니다.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의 흐름 자체는 일단 좋게는 보고 있는데요. 어젯밤 깜짝 하락 때문에 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혼조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굉장히 혼조해졌다. 어쨌든 아직까지 주식시장 좋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일단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대장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좋다라고 보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많이 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돼버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 그래서 이제 아시아 증시도 좀 부진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요. 일본 증시도 반도체 위주로 해갖고 좀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니케이 지수도 2% 가까이 폭락을 했고, 중국 증시는 원래 조정이 깊어지고 있었죠. 그냥 찔찔찔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한국 증시 오늘 개인적으로 좀 기대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혼조해졌어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개장한 유럽 증시는 이제 살짝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요. 근데 워낙 일단 기초 체력이 좋은 증시이기 때문에 조금 하락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일단 심각하게 바라보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시세의 연속성,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지금 당장은 세계 증시가
뭐 다 같이 아래쪽으로 꺾인다, 이제 큰일 났다, 아직은 뭐 그렇게 호들갑 떨지는 않을 예정인데, 근데 어쨌든 상승 탄력이 좀 많이 둔화가 되다 보니까 이 세계적인 어떤 증시의 흐름 방향성 자체는 좀 혼조해진 뭐 그런 모습이 좀 돼 버린 것 같습니다. 요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영국의 물가지표가 쭉 발표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예상을 다 하회하면서 채권이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또 떨어지고 있죠. 이런 점은 지금 또 주식시장에 살짝 악영향을 미치는 듯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5분봉인데 찔찔찔찔 올라가다가 살짝 아래쪽으로 고개를 숙이는 이런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죠. 그 와중에 채권 시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뭐 물론 영국의 물가지표가 저렇게 둔화되는 게 사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걸 수 있어요. 그죠? 인플레이션이 뭐 완화된다, 뭐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게 금융시장의 돈의 논리에 따르면요, 지금은 채권이 올라가면 주식이 떨어지는 좀 그런 상관관계를 둘이 갖고 있어가지고, 채권하고 주식이, 그런 것 때문에 채권이 올라가는 건 지금 주식시장의 일단 악재로 일단은 좀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 좀 잠깐 봤고요. 오늘도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 아마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하니까 뭐 이런 기업들 실적 대부분 다 나쁘지 않을 거거든요. 여기 오늘도 금융주들, 은행 뭐 이런 것들 실적 발표하는데 대부분 다 일단 좋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얘네 실적이 좋은데 특별한 일만 없으면 또 아마 증시는 또 특히 미국 주식 기초 체력이 좋으니까 뭐 잘 안 빠지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조금 좀 애매한 뭐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조금 이제 좀 자세한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 하나씩 볼게요. 조금 전에 개장한 유럽 증시, 독일 증시입니다. 이거 차트에 흠집도 안 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아직까지 세계 증시가 이제 대폭락으로 간다, 큰일 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아직은 좀, 그죠? 그냥 이거는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고, 이건 뭡니까? 상승 추세 중에 눌림시 매수 전략이 맞는 거겠죠, 당연히. 눌림시 매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증시 같은 것도 일단 뭐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한 번 정도 빠질 수 있죠, 그죠? 눌림시 매수 전략, 일단 아직까지는 생각할, 아직까지는 눌림시 매수 대응이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정석으로 보는 게 맞겠죠. 여기서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이 베팅을 하기에는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시도를 했는데 저항을 못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더 확인을 해야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이제 스위치를 할 수 있는 거지, 아직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올라가던 친구가 한 번 빠지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물론 뭐 조금 냄새가 난다, 의심스럽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런 건 괜찮은 거예요. 중국 증시 좀 보자면은 중국 증시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찔찔찔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입니다.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 아직 바닥 나오지 않았다, 단기 바닥 아직 안 나왔다, 조정 지속될 수 있다, 요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내용까지 좀 다 봤고요. 요즘 계속해서 달러 강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해서 다른 통화들 일제히 다 강세 흐름, 달러 강세는 굳건하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모습 정도 뭐 보면 될 것 같고, 한국 증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제 삼성전자 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일단 뭐 세계 증시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일단은 강력한 매도세가 시작부터 등장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대폭락을 하진 않았습니다. 뭐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요. 근데 오늘의 이런 삼성전자의 마감은, 이건 일단은 그 죽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거를 의미 있게 좋은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만약에 삼성전자가 진짜 의미 있는 바닥이 나오고 중장기적인 바닥을 좀 자신 있게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면은 오늘 5일선 위에 훌쩍 이렇게 올라와 줬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훌쩍 올라와 줬었어야 된다고요. 오늘 보합 정도 마감하거나 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어야 됩니다.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 가격이 진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오늘 아침 개파락 출발해서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흐름이 어땠냐고요? 오늘 흐름이 하루 종일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 뭐 잠깐 뭐 단타 뭐 눌림시 매수나 해보자 뭐 그런 개념으로 해서 약간 저가 매수 개념이 오늘 조금 등장한 거죠, 그죠? 오늘의 흐름은 저가 매수만 살짝 등장한 거지, 이 어떤 추세적인 바닥을 만들고 추세적인 상승을 베팅하는 그런 가격 매력을 느껴서 들어온 그런 세력은 일단 안 보이는 모습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단은
여기 지난번 만들어놨던 저점을 깨고는 있지 않아서 아직은 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일단 좀 매우 안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오늘 그래도 반도체가 뭐 엔비디아 같은 친구가 좀 반등을 해주면은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좀 튀어오를 수도 있는데, 근데 오늘 밤에 만약에 이제 미국 반도체가 한 번 더 삐끗한다, 그럼 삼성전자는 지난번에 만들었던 단기 바닥이 다시 붕괴되게 될 겁니다. 사실 지금 오늘 이런 마감은 바람직한 마감이 아니에요. 이런 마감은 이 단기 바닥을 깨지만 않았지 더 죽겠다라는, 좀 사실 이건 좀 그 안 좋은 신호이긴 합니다. 그래서 ASM의 실적 부진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선반영 되지 않았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시장의 반응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매수세, 그러니까 지금도 삼성전자 이 가격에서도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코스피도 조금 더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다른 종목들 흐름이 비교적 좀 괜찮기 때문에, 코스피에 삼성전자 자기 혼자 있는 건 아니죠. 삼성전자에 다른 여러 업종들, 여러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뭐 코스피는 비교적 그래도 좀 양호하긴 양호한데, 이건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이 그나마 찔찔찔찔 올라오던 지난 몇 거래일간의 이 상승 추세를, 이거를 깨버린 거예요. 오늘 아침에 괜찮았습니다. 아침에 저가 매수세 올라오고, 또 그리고 한 오후 한 1시 반, 2시 이 정도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여기서 훅 올라줬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자리가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거든요. 여기서 이 아래쪽으로 지금 매수세를 보이지 못했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뭐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던 이렇게 올라가고 있던 이런 상승 흐름을 좀 깨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혼조해졌습니다. 단기 바닥은 분명히 아직 있어요. 단기 바닥을 깬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은 347 이런 자리도 대략적으로 선물 347 이런 자리도 어떤 중요한 마디 가격이에요. 그래서 지지력은 있어요. 지지력은 있는데 이 지지력만 있으면 안 되죠. 이제 이쯤 했으면은 탄력적으로 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지지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지지력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근데 지금 그 지지력을 근데 지금 그 상승 탄력을, 그나마 이거밖에 없었던 이 상승 탄력을 여기서 죽여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다? 이제 정말 방향성을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그런 답답한 그런 구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냥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의 박스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좀 애매해졌어요. 대응이 좀 굉장히 애매해졌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코스피는 중기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자리는 큰 가능성을 가진 자리라고요. 위로 올라간다면 굉장히 많이, 아래로 간다면 굉장히 많이, 아래로, 위아래로 열려있는 그런 자리인데요. 에너지가 이제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이 에너지들, 힘이 수렴이 되어 있다고요. 옆으로 기어가면서. 그렇게 힘이 모여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선들이 밀집해 있는 걸 보면 알 수가 있겠죠. 30분 봉인데 지금 보시는 건 여러 가지 선들이 여기 다 모여 있다고요. 지금 이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서 그나마 상승 탄력이 좀 있었는데 상승 탄력을 죽여버렸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게 된 겁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계속 그런 생각은 들어요. 삼성전자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이긴 한데 여기서 설마 더 빠지겠냐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계속 합니다. 삼성전자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지금 바닥이 지금 단기 바닥을 한번 만들어내긴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지지력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죠? 좀 현금 비중을 높이고 좀 주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방향성을 많이 열어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지금 이제 일봉으로 돌아왔는데 코스피인데 3중바닥형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잘못되면 위에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아래에서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삼각 수렴형인데, 삼각 수렴형 아래쪽으로 죽어버리면 큰일 나겠죠? 그러면은 난리 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아래쪽으로 간다라는 신호도 없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간다라는 신호도 없어졌어요. 이도저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는 방향성이 완전 실종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계속 찔찔찔찔찔, 그죠? 어제 단기 바닥을 확인을 했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다 보니까, 악재가 생기다 보니까 그 저점을 지금 다시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단 아래쪽으로 좀 하락이 좀 조정이 좀 연장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얘가 급격하게 지금 하락을 진행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아직은 좀 빠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잠시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지난번에 9월 초부터 해서 급격하게 올라왔었잖아요. 어떻게 급격하게 올랐습니까? 이게 강력한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에 급격하게 오를 수 있었겠죠. 이 매수세가 지금 이 매수세가 아직도 조금은 영향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 바로 코스닥이 막 급격하게 대폭락을 한다 이런 걸 기대하기는 다소 좀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지금 올라가야 될 때 잘 못 올라가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는 코스닥은 좀 반등시 매도 전략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그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 빠지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뭐 미국 증시도 아직까지 뭐 죽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위쪽으로 몇 번 정도 꿈틀꿈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조금씩 뭐 하방을 진입하는 그런 전략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조금 좀 들더라고요. 하여튼 코스닥은 지금 올라가야 될 때 그죠 ASML 그 실적 쇼크 등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가야 될 때 잘 못 가고 있고 중요한 자리들을 조금씩 중요한 선들을 조금씩 훼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힘이 빠지는 것 같긴 하다 싶긴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조금 더 올라가려는 힘이 남아있긴 남아있을 거예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여기 올라왔던 이 힘이 아직 완전히 소진된 건 아니고 그리고 지금 매도세가 엄청 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위쪽으로 좀 들썩들썩 할 수는 있다. 근데 들썩들썩 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조금씩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하방을 모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일단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하여튼 좀 그죠 억울한 측면이 뭐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죠 한국 증시 좀 오르려고 했었는데 어제 ASML이 사실 원래 어제 ASML이 실적 발표 예정일도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어젯밤에 뜬금없이 ASML이 실적 발표를 해가지고 사실 좀 그 어젯밤엔 그래서 빨리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별일 없으니까 그냥 빨리 자야겠다 하고 빨리 자고 있는데 잠깐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눈 떠갖고 보니까 ASML이 실적을 갑자기 내놨대네요. 그 뒤로 이제 막 급락을 하고 있는데 좀 어이가 없다라는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 아무튼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일단 코스피는 기초 체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누가 옆으로 툭 치니까 지금 좀 급격하게 좀 무너질 가능성도 없진 않다. 물론 아직 단기 바닥 만들어내고 있고 아직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상승 탄력도 없으니 굉장히 혼조하게 됐습니다. 아직 뭐 어쨌든 아래쪽으로 공격적으로 간다, 위로 공격적으로 간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조해졌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그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갖고 좀 억울한 측면도 좀 있긴 있는데 하여튼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조금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좀 애매해진 것 같아요. 하방 베팅 하기에는 아직 시장이 좀 강한 것 같고요. 상방 베팅 하기에는 상승 탄력이 완전 죽어갖고 이도저도 아닌 좀 그런 모습이 좀 돼버렸고요. 삼성전자 하여튼 걱정이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정도 일단 뭐 아직까지는 일단 좋게 보는데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잘못되면은 이제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투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삼성전자는 투매가 나오면 대응이 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기서 투매 나오면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어요. 하여튼 그 미국 증시는요 아직까지는 괜찮단 말입니다. 아직까지는요 미국 증시는요 기초 체력이 좋기 때문에 어젯밤 한번 쿵 하고 자빠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상승이 완전히 죽었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 빨리 회복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도 연속적으로 시장이 뭐 하락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조정이 좀 시작된다 이런 식으로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오늘 밤을 좀 오늘 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오후 4시 26분 혹은 뭐 오늘 아침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직까지는 주식은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채권은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그 와중에 주식이 살짝 조정, 채권이 살짝 반등이 나온 것 뿐입니다. 아직까지는 주식이 올라가고 있는 흐름, 아직까지는 채권이 떨어지고 있는 이 흐름이 끝났다라고 하기는 좀 뭐합니다. 조금 더 좀 확인이 좀 필요해요. 여기서 주식이 한번 더 빠지면 이제 아래쪽으로 좀 전환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야 되겠고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채권이 좀 올라가면 채권이 이제 방향을 전환하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한 번 정도 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한 번 정도의 이런 되돌림 이런 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되돌림으로 볼 수밖에 없을 거고 오늘 밤까지 좀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이제서야 시작이 좀 실적 발표 초창기잖아요. 그죠? 앞으로 애플도 실적 봐야 되고 엔비디아도 실적 봐야 되고 실적 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 TSMC 같은 것도 실적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좀 혼조한 구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